안녕하세요. 히야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22강 소멸자 생성자 반대죠. 그 다음에 복사 생성자 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멸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통 이 2절에서는 이제 요번 장에서는 클래스를 설계할 때 주의해야 할 것에 대해서 학습해 보고요. 클래스 내에서 동적으로 메모리를 할당할 때 여러 가지 그죠?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적으로 값을 할당하기 위해서는 new라는 연산자를 통해서 그 동적 메모리를 할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스 내부에서 이런 new라는 연산자를 통해서 메모리를 할당할 때 한번 살펴보자고요. 우리 그 강의에서는 이제 다시 이제 하우스라는 그죠? 클래스로 되돌아올게요. 이제 하우스라는 클래스의 주소, 평수, 전화번호라는 멤버 변수들이 있고 뭐 생성자가 이렇게 뭐 정의가 되어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소멸자에서 예를 들어서 show라는 멤버 함수고요. 뭐 요 주소와 전화와 전화번호를 출력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같은 경우 생성자, 하우스라는 생성자 아닙니까? 이때 보시면은 요 매개 변수 add, space, num, tel 같은 경우는 이제 매개 변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각각의 값을 이제 생성을 하는데 이때 보면은 new 해가지고 어드레스 요 같은 멤버 변수의 요 매개 변수 값을 어드레스에 배정을 할 거거든요. 멤버 변수에다가 이때 이제 어드레스를 new 해가지고요. 현재 매개 변수의 길이만큼 str_len 매개 변수의 길이에다가 그죠? 매개 변수 가지는 값의 길이에다가 플러스 1 한 값 캐릭터 형태로 이런 식으로 new 연산자를 통해서 메모리를 일단 확보합니다. 만약에 매개 변수에 있는 문자의 길이가 12바이트라 하면 거기에다 13바이트의 길이만큼이 크기가 확보가 되겠죠. 캐릭터 형태로. 뭐 이런 식으로 메모리를 확보한 다음에 strcpy는 카피하는 겁니다. 즉, 요 어드레스에다가 add 값을 복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생성자에서 스페이스 제로 텔레폰 뭐 0이라는 문자열을 이렇게 초기화를 하고 있죠. 이때 이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new 그죠? 이런 문자열에 대해서 메모리를 동적으로 메모리를 할당을 하는 겁니다. 지금 말하는. 그래서 지금 하우스 클래스는 집의 주소를 나타내는 문자를 취급하기 위해서 어드레스를 포인터를 멤버로 가지고 있고요. 이때 이제 우리가 생성자 그죠? 하우스라는 생성자 내에서 주소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죠? 문자에 포함된 크기의 메모리를 할당하는 처리를 new라는 연산자를 통해서 동적으로 메모리를 할당을 하더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때 다시 되돌아와서 그러면 소멸자는 뭐 하느냐? 방금 이제 생성자 봤거든요. 자, 소멸자 같은 경우도 우리 생성자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이 객체가 생성될 때 처리할 작업들을 수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소멸자 같은 경우에는 객체가 메모리에서 사라질 때 처리할 작업들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앞전의 생성자에서 우리가 어드레스라는 이런 동적 메모리가 할당이 되고요. 이때 문자의 선두 주소가 이제 저장이 되는데요. 이때 이제 new 연산자를 사용해서 메모리를 할당하면 반드시 delete라는 연산자를 사용해서 메모리를 해제해 줘야 됩니다. 그죠? 이와 같이 객체가 메모리를 동적으로 할당하는 처리를 수행할 경우에는 객체가 소멸되기 전에 할당된 메모리를 해제해야 된다고요. 뭐 그렇지 않으면
객체가 작성될 때마다 이용할 수 있는 메모리가 줄어들어 버리고 프로그램이 잘 작동하지 않게 되어 버린다. 뭐 이런 사태는 뭐 요즘은 잘 없겠죠. 메모리 양이 많으니까. 근데 어쨌든 사용만 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데 메모리 이상이 계속 유지한다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객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데. 그래서 객체를 사용하고 나서 더 이상 사용 안 하면 그거를 먼저 메모리에다 반납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딜리트, 그죠? 연산을 통해서. 그래서 이 메모리를 어떻게 이제 메모리를 먼저 해제하면 좋은가라는 것은요. 객체가 소멸될 때 자동적으로 호출되는 멤버 함수 내에 정의를 합니다. 이 멤버 함수를 우리가 소멸자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생성자의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소멸자를 정의를 할 때는요, 우리 클래스명 콜론 2개 해서, 그죠? 물결표, 그죠? 틸드라고 합니다. 물결표 해서 클래스 이름명하고 똑같습니다. 그 생성자하고 똑같은데 이름이 앞에 여기에, 그죠? 틸드가 붙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때 이제 소멸자는요, 우리 생성자는 인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소멸자는 인수 가지지 않습니다. 또 반환값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죠? 함수명은 즉 소멸자 이름은 클래스 이름 앞에 그죠? 물결표 그죠? 틸드를 붙여서 생성자와 구별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안에 이제 우리가 객체가 사라지면 수행할 부분들을 그죠? 정의하면 되겠죠. 소멸자를 정의하고 메모리를 해제하는 처리를 쓰면 객체 소멸과 동시에 클래스 내에 할당된 메모리가 해제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메모리 해제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우리가 네트워크 연결한 프로그램을 했다면 그죠? 만약에 그 해당되는 그게 객체가 사라지면 네트워크를 그거 하면 되겠죠. 해제하고 뭐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겠죠. 자, 실질적인 소멸자 코드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는 이 하우스 클래스에서 이제 소멸자 정의하는 거 한번 봅시다. 우리 계속 보고 있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 이 강좌는요, 중간에 보면 힘들어요. 그죠? 다 앞에서부터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죠? 강좌부터 차근차근 보셔야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거는 제가 클래스를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 하우스 클래스에서 멤버, 변수, 그 어드레스, 스페이스, 텔레폰, 주소, 전화번호, 그죠? 평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생성자, 그죠? 생성자, 인수가 있네요. 매개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소멸자. 그죠? 생성자와 소멸자는 다 똑같은데 소멸자는 앞에 그죠? 틸드 물결표가 붙었습니다. 그 다음에 show라는 멤버가 있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생성자 같은 경우에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new라는 연산자를 통해서 예를 들어 매개 변수 add의 길이를 구해서 거기에다 플러스 1항 크기만큼 캐릭터형입니다. 크기만큼 구해서 요 어드레스라는 멤버 변수 가 포인트를 가지게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strcpy 즉 strcpy 카피해라 소리입니다. 문자열을 즉 뒤에 있는 add의 문자열을 어드레스에 복사해라 소리입니다. 이런 strcpy 같은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sharp include string이라는 헤드 파일을 include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뒤에 있는 문자열을 앞에 복사해라 소리예요. 이제 복사를 하고요. 그 외에 이제 스페이스는 이제 매개 변수 요거 값을 배정하면 되고, 그다음 텔레폰 멤버 변수에다가 그죠? 매개 변수 요 텔 값을 그죠? 배정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출력할 때 지금 어드레스만 출력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어드레스 관점에만 봅니다. 그래서 cout에서 어드레스를 작성했습니다. 라고 이제 문자열이 나오겠죠. 그죠?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멸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요게 함수명이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물결표 틸드가 붙은 것 뿐입니다. 이어서
자, cout에서 어드레스는 메모리를 소멸한다 라고 출력하고요. 이 delete, 그죠? delete 어드레스 하게 되면 여기서 생성된 메모리가 이제 OS에다가 반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작업들이 소멸자에가 필요한 거죠. 자, show라는 멤버 함수는요, 뭐 우리 GV 주소 평수 이렇게 출력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메인에서 이제 객체 한번 생성해 볼게요. 자, house에서 my house라는 객체를 생성하죠. 그죠? 이때 이제 요 같은 경우에 요 문자열이 add라는, 그죠? 매개 변수에 포인터 연결되고요. 그 다음 64가 여기서는 스페이스 넘, 그 다음에 요 001, 629 문자열이 테일이라는 매개 변수에다가 이렇게 전달이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생성자가 실행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드레스 해가지고 이제 이때 같은 new 회가 캐릭터 문자, 그죠? 길이만큼, 요 문자 길이만큼 이렇게 메모리가 확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메모리가 확보가 되고요. 그 플러스 1만큼 그 주소를 일단은 어드레스라는 멤버 변수가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죠? 가리키게 되고 strcp와 해서 어드레스에다가 add 이 값을 복사를 합니다. 그 앞전에 요 부산시 남구 요거 add라는 문자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사를 하니까 부산시 남구 해서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죠.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스페이스에다가는 64가 저장되고 텔레폰에다가는 051 해서 이런 문자열이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cout에서 어드레스만 출력하고 있습니다. 어드레스를 작성했습니다. 하면 부산시 남구, 그죠? 뭐 삼동 요거 출력하겠죠. 그죠? 한 다음에 지금 현재 my underline, 그죠? house 점 객체점 show, 그죠? 객체점 show 출력하니까 주소 스페이스 텔레폰, 그죠? 예, 출력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return 0 하면은 실질적인 이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때 이제 소멸자는 자동적으로 호출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멸자는 자동적으로 호출을 해서요. 그죠? 다시 보면 부산시 남구 대영동 메모리를 이렇게 소멸한다고 출력되고 요 메모리 요게 OS에다가 반납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봤던 이제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생성자 내에 동적 메모리를 할당할 때, 즉 이런 new라는, 그죠? 연산자를 통해서 메모리를 할당을 합니다. 이 때문에 소멸자의 메모리를 해제하는 처리를 기술을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소멸자에서는 객체를 소멸할 때 이제 처리를 이제 기술하고요. 이와 같이 메모리 해제 등의 종료 처리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뭐 소멸자를 굳이 기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리 객체의 초기화와 대입을 올바르게 수행하려면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객체를 초기화하는 거와 대입하는 부분에서 어떤 다른 문제점이 있는지를 알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우스 클래스를 이용해서 이용 모양에 따라서 뭐 곤란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한번 고려해 보면, 자, 하우스에서 H1이라는 객체를 생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생성을 하고, 마찬가지로 하우스에서 my house 1이라는 객체를 생성하고, 이 H1이라는 객체 값을 초기화를 하게 됩니다. 그죠? H1 요 같은 my house 1에다가 변수를 선언하면서 값을 초기화를 하고 있죠. 이때 객체를 초기화하게 되면 복사 생성자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하우스형의 H1 값으로, 그죠? 하우스형의 my house 1을 초기화하는 코드인데, 이때 초기화를 할 때 생성자 중에서도 복사 생성자를 호출한다는 겁니다. 값을 초기화할 때 객체를, 어떤 객체의 값을 초기화를 할 때
생성자 중에서도 복사 생성자를 호출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뭘 말하느냐면 H1의 어드레스가 마이하우스 1의 어드레스와 같은 메모리를 가리킨다. 즉 어드레스라는 이 메모리 공간을 서로 공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객체를 다른 단독으로 취급할 수 없게 되어 버리는 거죠. 자, 이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그런데 자, 두 번째 요 예제를 보면 값을 배정하는 거 아닙니까? 즉 계속 이어져 온다고 가정을 하면 자, 하우스 해가지고 마이 하우스 2라는 것을 객체를 생성하고 그 다음 마이 하우스 2에다가 H1이나 객체 값을 배정을 하는 겁니다. 예, 배정을 할 때는 복사 생성자를 호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정하는 형태하고 같아요. 자, 그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자, 앞전에 이제 첫 번째 예제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 해가 H1의 객체를 생성하고요. 요 값으로. 그죠?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이, 하우스 해서 마이 하우스 1에다가, 그죠? H1이라 값을 초기화를 하죠. 이때 이제 객체를 어떤 변수 값으로 초기화를 하게 되면, 이때 복사 생성자가 호출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전에 예제에서는 복사 생성자를 우리가 정의를 안 했거든요. 그러면 컴파일러가 자동적으로 복사 생성자를 이렇게 끼워 넣어 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디폴트 복사 생성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요 문장에 의해서 그죠? 복사 생성자가 호출이 되고요. 이 H가 참조형으로 H1의 주소를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그죠? H1의 주소를. 그래서 즉 이 H가 H1을 가리키니까 H1의 주소값을 이 어드레스, 즉 마이하우스 1의 어드레스에 H1 스페이스, 즉 H1의 요 값을 그죠? 스페이스에 이런 식으로 그죠? 자동적으로 복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우리 그림으로 그리면 다시 자, H1이란 객체를 생성하면 어드레스 스페이스 텔레폰이라는 객체가 이렇게 그죠? 멤버들이 선언이 될 거고 생성자에 의해서 지금 생성자는 없습니다. 표시는 안 해놨습니다. 이건 복사 생성자고 자, 이 각각의 부분들이 초기화가 되겠죠. 그래서 first house라는 이 메모리를 어드레스가 가리키고 64는 스페이스가 복사하고 마찬가지로 요 문자열이 그죠? 이거를 텔레폰이란 포인터가 이제 가리키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하우스 해가 마이 하우스 1을 객체를 생성한다고요. 마찬가지로 그럼 어드레스 스페이스 텔레폰이 될 거고 이때 H1이나 값을 초기화를 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 같은 경우에는 일반 멤버 변수 같은 거 그대로 값을 이렇게 복사를 합니다. 자기 메모리에서 복사를 하는데 어드레스나 텔레폰 같은 경우에는 포인터죠. 포인터 같은 경우에는요, 요런 디폴트 이 복사 생성자에 의해서, 그죠? 아까처럼 h. 어드레스가, 지금 이때 h. 어드레스는 현재 요 생성자에서 h1이거든요. 그거를 저장하니까, 즉, 요 주소가 되는 겁니다. 즉, 이 my house 1의 어드레스하고 h1의 어드레스가 같은 메모리를 공유를 한다는 거죠. 그 공유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텔레폰도 그렇습니다. 그죠? 같은 메모리를 서로 다른 객체가 공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값을 초기화에 의해서.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멤버 변수는 상관없습니다. 독립적인 메모리 공간을 가집니다. 근데 이런 포인터인 경우에 이런 메모리 공유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에서 의도치 않게 그죠? 이 디버깅 오류가 나는 경우를 간혹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 방금 설명한 거를 이제 프로그램에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요, 다 똑같습니다. 자, 클래스 하우스에서 그죠? 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간에 이제 생략을 했는데요. 요거 보시면 되겠죠? 현재 같은 경우 생성자,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 그 다음 소밀자 보십시오. 앞전에 소밀자 같은 경우에는, 그죠?
요건 이제 인수가 없는 생성자고요. 예. 이제 인수가 있는 생성자에서, 그죠? 인수가 있는 생성자에서 new라는 연산자로 메모리 할당받아서 지금 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소멸자에서 실질적인 new로 생성된 요 어드레스를, 그죠? 이게 메모리 소멸한다 해서 delete 연산으로 메모리를 해제를 하고 있거든요. 이 경우에 자, 메인에서 한번 보십시오. 하우스 해가지고 h1이라는 객체를 생성을 하죠. 요렇게. 그죠? 우리 문자열 타입 요거 변환시켜 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문자열은. 그죠? 요렇게 선언을 하면, 그죠? 생성자가 요 같은 경우에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에 호출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호출을 해서 이 같은 경우에 이제 어드레스를 메모리를, 그죠? 요 문자의 길이만큼 요거만큼 확보를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산시 남구 대연 3도 확보를 받아서 이게 어드레스가 가리키겠죠. 지금 현재 H1이라는 객체입니다. 그죠? 가리키고, 그래서 요 있는 이제 a드라는 문자애가 부산 이거 아닙니까?를 복사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텔레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죠? 상태에서 지금 보면 어드레스를 작성하였습니다. 해서 부산시 남구 대연 3동을 작성하였습니다. 까지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자, 하우스 해가지고 마이 하우스 1 객체, 그죠? 객체 요거에다가, 그죠? h1 값을 초기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죠? 초기화를 하니까 이 같은 경우에는요, 앞전에 어떤 객체 값을 어떤 객체의 초기화를 하면 복사 생성자를 호출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우리 코드에는 복사 생성자가 없거든요. 컴파일러에 의해서 디폴트로 이 복사 생성자가 호출이 되는 거예요. 호출이 돼서 이 문장에 의해서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my house라는 객체, 그죠? house라는 객체가 객체가 만들어지고, 이때 이제 어드레스라는 멤버가 여기에 의해서 h.address에다가 this의 어드레스, 현재 이 this의 어드레스 값을 저장하니까 현재 이때 아까 h1의 값을 요로 복사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복사 생성자에 의해서, 즉 h가 h1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h1.address 값에다가 현재 어드레스를 배정하니까 요게 요렇게 같은 메모리를 이렇게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그죠? H1과 my house가 요렇게, 그죠? 같은 메모리를 공유하게 되니까 텔레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텔레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게 된 상태에서 뭐 지금 h1.show 하게 되니까 현재 요거처럼 GV 주소, 평수, 전화번호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턴 제로 되면 소멸자, 객체가 이제, 그죠? 소멸될 때 자동적으로 호출한다 그랬죠. 그죠? 그렇게 되면 이 같은 경우는 객체 소멸자는 객체 역순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H1이 생성되고 그 다음에 my house가 생성됐다 아닙니까? 그럼 my house부터 소멸을 해요. 그죠?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 이제 마찬가지로 어드레스를 소멸한다 해서, 그죠? 부산시 남구 대연동 메모리를 소멸한다 나오고요. 나오고 delete 어드레스 한다입니까? 그러면 요 my house가 소멸되면서 delete 메모리를 해제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객체 자동적으로 H1의 소멸자를 호출을 해요. 소멸자를 호출해요. 그래서 요 같은 어드레스를 소멸합니다 라고 하는데, 이때 H1의 어드레스가 지금 없는데 삭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없는데 삭제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에러가 나는, 디버깅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 앞전에 봤던 복사 생성자를 정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다른 객체의 하우스 클래스의 객체의 초기화를 수행하는 경우에 단순히 멤버를 복사시키지 않고 각 멤버용 메모리를 할당하는 처리가 필요합니다. 자, 아까 멤버가 포인터 타입인 경우, 일반 멤버 변수는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 디폴트 복사 생성자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포인터 타입인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를 올바르게 할당하기 위해서는 복사 생성자라는 특수한 생성자를 정의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복사 생성자는 객체가 다른 객체로 초기화되는 경우에, 그죠? 호출되는 생성자입니다. 그 앞전에 말했던 아까 H1의 값을 myhouse 1값으로 초기화하는 코드에서 이런 복사 생성자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복사 생성자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에 대한 참조 매개 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랬습니다. 클래스명 콜론해서 클래스 바깥에 복사 생성자를 정의한다고 했을 때 클래스 이름 해서 보통 컨스탄스 해서 참조형 인수를 사용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 복사 생성자를 사용할 때 첫 번째 방법은 생성자니까 이름이 똑같다 아닙니까? 클래스 이름 해서 컨스탄스 붙이고 클래스 이름의 참조형으로 하든지 아니면 두 번째도 괜찮습니다. 자, 똑같이 컨스탄스를 뺀 것뿐입니다. 어쨌든 참조형의 그죠? 인수를 사용해서 복사 생성자를 우리가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복사 생성자를 내가 따로 정의해 놓지 않으면 요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선언하지 않은 복사 생성자는 컴파일러가 알아서 디폴트 복사 생성자 이렇게 끼워 넣어 줍니다. 그죠? 참조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그죠? 현재는 h 어드레스를 현재 this의 어드레스 h 스페이스를 이런 식으로 디폴트 값으로 끼워 넣어 주고요. 컴파일러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생성된 디폴트 생성자가 나올 수 있고 특정한 어떤 그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자가 이렇게 정의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뭐 컨스탄스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의를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참조형으로 하고요.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어드레스에다가 독립적인 메모리 공간을 만들어 주고 싶은 거예요. new 해가지고 캐릭터 형태의 요 어드레스 길이에다가 플러스 인만큼 new라는 연산자를 통해서 메모리를 확보하고 거기에다가 h.address 값에다가 현재 어드레스 값을 복사를 하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메모리를 확보를 해 주고 싶은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텔레폰도 포인터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고요. 지금은 이제 어드레스만 예를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의 new라는 복사 장소의 객체를 위해 메모리를 그죠? 사용을 하고요. 복사 생성자 내에서는 복사 장소의 객체를 위해서 새로운 메모리를 할당을 하면 됩니다. 그죠? 이 영역에 이름을 저장을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하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이것처럼 복사 생성자를 이렇게 선언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 이 문장에 의해서 앞과는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바뀐 것 같은데 앞전에 이제 예제에서 house h1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값을 초기화를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house 얘가 des에다가 h1 요렇게 한 거와 요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요렇게 초기화를 우리가 하면 컴파일러는 요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똑같습니다. 그죠? 요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고요. 똑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래서 자, 하우스에서 h1이라 객체를 생성을 해서 이때 보면 어드레스 퍼스트 하우스 64 텔레폰 그죠? 값을 생성자로 호출을 하고요. 그죠? 자, 하우스 해서 마찬가지로 DS라는 객체에 그죠? H1 호출하면 아까 여기 뭐라고요? DS 이꼬르 H1 하는 효과하고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똑같습니다. 효과가. 그죠? 그렇게 되면 이때 이제 H1의 값을 초기화에 의해서 요거든 초기화에 의해서 복사 생성자를 호출해요. 그죠? 우리 복사 생성자 요거 아닙니까? 즉 H1의 값을 H가 받아요.
H가 받아요. 자, 그런 다음에 h1. 어드레스를 초기화합니다. 출력하고요. 어쩝니까? new 해가지고, 그죠? 메모리 크기만큼 캐릭터만큼 확보를 하죠. 요렇게. 그죠? 확보를 하고요. 이 상태에서 이 주소는 이제 요 있는 ds.address가 이제 가리키게 되겠죠. 그 상태에서 이 문장 수행하면 된다 아닙니까? h.address 값을 address에 복사하는 거죠. 다시 h.address는 h1 아닙니까? 요 h1.address가 되겠죠. 요 값을 그죠? 여기에 복사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서로 다른 메모리 공간을 이 h1의 어드레스는 요 메모리를 가리키고 ds의 어드레스는 요 메모리를 가리키고, 그죠?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독립적인 메모리 공간을 가리키면, 그죠? 우리가 이제 소멸자에서 딜리트 문장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거는 아직까지, 그죠? 서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꿔 주시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얘를 바꾼 게 이제 이거죠. 우리가 앞전에 다른 건 다 똑같고요. 지금 현는 복사 생성자를 이렇게 추가를 한 겁니다. 복사 생성자를. 그래서 복사 생성자 선언하는 부분이고, 앞전에 마찬가지로 new 해서 캐릭터 형태의 크기만큼 만들어서 이렇게 선언을 하니까 자 똑같습니다. 아까처럼 자 하우스에서 h1의 객체를 생성을 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요 문장에 의해서 생성자를 이렇게 호출하겠죠. 그죠? 호출해서 여기 보면 어드레스 생성자 작성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그죠?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우스 해서 my house my underline house 이꼬를 이렇게 h1을 초기화를 하게 되면 이때 요 값을 초기화하게 하게 되면 일반적인 생성자가 아니라 복사 생성자를 호출을 해요. 이때 이제 요 h1 값이 h로 받는 거죠. 그죠? 받는 거죠. 그래서 요 보면 복사 생성자 실행 해가지고, 그죠? 부산시 남구 값을 초기화했습니다. 라고 나온다 아닙니까? h1.address를 출력한다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그걸 복사해서 독립적인 메모리 공간을 확보를 하는 거예요. 앞전의 그림. 요 그림처럼. 독립적인 요 메모리 공간을 각각을 이렇게 확보가 된 거예요. 그죠? 이 상태에서 자 리턴 제로 하게 되면 객체가 이제 소멸자가 자동적으로 호출이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객체가 생성된 역순으로 삭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요 객체가 삭제가 돼요. 소멸자 호출돼요. 그죠? 그래서 cout에서 어드레스를 메모리를 소멸한다. 즉 부산시 남구 대연 3동 메모리를 소멸한다 라고 되고, 이때 딜리트 해서 어드레스를 삭제를 하거든요. 그러면 요 같은 경우 ds 객체에 요 객체가 소멸되면서 요 메모리가 삭제가 되는 거예요. 요 객체가 삭제되면서 요 메모리가 삭제되는 거죠. 그죠? 그런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객체 거꾸로 생성된 역순으로 소멸된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h1의 객체가 소멸자로 호출해요. 컴파일러가 자동적으로 호출하는 거죠. 그래서 어드레스 즉 부산시 남구 대연 3동 메모리를 소멸합니다 라고 하고, 그죠? 딜리트 어드레스 하게 되면 즉 앞전에 요게 소멸됐다 했으니까 h1에 대한 객체가, 그죠? 소멸되면서 요거 없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앞전에처럼 이런 복사 생성자를 사용하면, 그죠? 독립적인 메모리 공간을 삭제를 하게 되니까 그 에러 메시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해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같은 경우에는 복사 생성자가 문제가 되는 거는 요 같은 경우에 이제 포인터 문자 열인 경우에, 그죠? 독립적인 공간을 가지지 않음으로써, 그죠? 이런 소멸자에서 메모리를, 그죠? 공유하고 있는데 중복 삭제되는 그런 문제점들에서 발생을 하는 거죠. 포인터 멤버 변수 1 경우에만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런 어떤 객체를 어떤 값에 의해서 초기화를 할 때 이런 복사 생성자가, 그죠? 호출을 한다는 거죠. 사용자가 정의 안 하면 디폴트 복사 생성자를 호출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초창기에 프로그램 사용자가 이런 부분에서 디버깅 걸려가지고,
고생을 좀 많이 합니다. 네, 자, 복사생성자 여기까지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